금동관, 금드리개, 금귀걸이, 가슴걸이, 팔찌, 은허리띠, 반지 이런 게 이제 나왔다는 거지. 이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금관 볼 거잖아요. 금관은 금이 한 83%에서 87% 정도가 금이고 한 15% 정도가 은이래요. 근데 얘는 금동관이라서 구리랑 섞여 있는 건데. 저렇게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관을 안치를 할 때 어떻게 안치를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의견이 막 다른가 봐요. 밖에서부터 쌓아서 들어갔겠지. 이렇게 하고 돌을 막 쌓은 다음에 관을 내리고 의식을 치렀다고 해요. 여기는 프로펜 유적 지구의 44호분이라고 하는 무덤이고요. 다들 근데 이 무덤에 이 숫자가 부여된 것이 다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당시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인 고고학자들이 많이 이곳을 넘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155개의 구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각각에 맞춰서 무작위로 숫자를 부여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저희가 44호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금관총이라든지 천마총, 상문대총처럼 각각 출토품이라든지 무덤의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아직까지 출토품이라든지 무덤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름을 못 지어서 현재까지 44호분이라고 그대로 이름을 쓰고 있고요. 사실 발견 자체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에 발견되었다고 하지만, 여기가 한동안 우리나라 광복 이후에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폐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2007년도 폐고분 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44호분이 정확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공간 자체도 2014년에 완공해서 그때부터 세부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모든 발굴은 23년도 12월에 끝났고요. 대신에 저희가 발굴은 끝났지만 다시 이 무덤이 과연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자 하여서 무덤이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관총이라든지 천마총처럼 내부를 보고 이런 재현이 아니라 축조 실험이라는 명칭을 쓴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실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제일 정중앙에 보시면은 제일 널판지가 보일 거예요. 네. 저기에 실제 사람이 묻혀있던 자리고요. 당시에 묻혀있던 사람의 유골은 발굴되지 않고 이렇게 흔적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개골 일부가 발굴되긴 했는데요. 당시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금 귀걸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당시에 가는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것, 붉은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성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진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은장도라고 하는 작은 검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장을 측정해 보니까 이게 당시 지난 30년간 발굴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신라시대 사람들의 평균 키를 측정해 봤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160, 여성 같은 경우에는 150. 그런데 이 사람의 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150이라고 발견되었으나 나중에 세부 조사를 하니까 13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키였기 때문에 어린이로. 네, 맞습니다. 한 10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갇혀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금과 이런 것들 연관지었다. 흔히 말하는 귀걸이, 이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발굴되었는데, 이게 최소 4명, 최대 6명까지 발견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순장이 이루어진 마리깐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불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 이 족성 목감묘 같은 경우에도 마리깐시기를 대표하는 무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겹쳐본 결과 아마 지증왕 3년, 그러니까 502년에 순장이 금지되기 이전까지 시기인 마리깐시기라고 다들 보고 있고요. 또한 이 아이가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이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운모라고 하는 광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운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영생불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이가 생전에 굉장히 아파서 이 약재였던 운모를 같이 넣었던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약재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이라고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화석도 먹고 돌도 먹고 다 그랬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약재로 쓰였던 이 운모를 넣었던 이유가 아이가 생전에 아파서 병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는 죽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넣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아이가 생전에 좋아했던 바둑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당시 신라시대 내세관을 알 수 있습니다. 죽어서도 현세랑 똑같이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시 신라 사람들 내세관을 잘 보여주는 무덤이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건너편에 복제품들이 따로 있는데, 저것들은 말다래라고 하는 이제 말 장신구인데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특별한 게 이 보석은 아니고요. 다 비단벌레 날개입니다. 벌레 날개를 뜯어서 금칠을 하여서 장신했고요. 실제로도 건너편에 있는 복제품도 실제 비단벌레 날개로 활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 다만 현재 비단벌레가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 동물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복원해서 쓰였던 비단벌레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비단벌레들에서 날개를 뜯었고요. 보시면은 이 성강문 장경호라고 하는 이
이 파편들도 발견했는데 이게 토기입니다. 토기. 성강문이 선을 새기다는 뜻이고요. 네. 장병호가 목이 긴 토기. 네. 그러니까 선을 새긴 목 긴 토기라는 뜻인데 이 토기의 특징이 이 토기를 자세히 이어보니까 그림이 나옵니다. 오. 이 그림을 보니까 이 말을 타고 가는 사람, 그다음에 춤을 그게 추는 그거구나. 사람, 사냥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타고 가는 가장 큰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일종의 행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서도 네, 편하게 가게끔 그린 행렬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시에 천마도가 유일한 회화다라고도 말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도 회화적 표현이 발견된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천마도와 같이 좀 중요한 사례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됩니다. 네, 천마총의 천마도만 네, 맞습니다. 말달에.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 모든 발굴 조사는 지금 끝났고요. 지금은 아마 내년도 봄까지 예상해서 이 공사를 지금 다 완공할 예정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 좀 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연초에 진행됐어야 했는데 이 경북 산불로 인해서 나무 공수가 굉장히 그 늦춰지는 바람에 좀 공수가 좀 아유, 늦춰졌고요. 그랬구나. 금강산.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서도 이 당시에 이 나무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나무를 뭐 접합하고 이런 부위들이 보일 텐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그러니까 연구원들께서 그 어떻게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 정확한 사례는 아니에요. 그렇죠. 다 썩어서 잘 안 네, 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 유기물 같은 경우는 결국 썼기 때문에 이 그쵸. 돌들 같은 경우는 다시 대신에 이 지금 들어가 있는 돌들은 과거에 있던 돌 그대로 쓴 겁니다. 그대로.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발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유물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닥 그렇게 중요한 유물들은 발굴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 좌측에 있는 가장 큰 무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끝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 테두리들 보일 거예요. 네. 이 돌무지들. 얘들도 다른 무덤들입니다. 아, 이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나 지금 지금 무덤 이게 위에 서 궁금해. 있고요. 어. 다만 여기는 추가적인 세부 발굴 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게 이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네. 그냥 이렇게 두고 있고요. 이제 이해가 되네. 그렇지. 이게 다들 여기까지 무덤이냐라고 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있는데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크진 않고요. 응. 물론 33번째로 경주에서 가장 크다고 말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다른 무덤들. 네. 보네요. 그죠? 추가적으로 뭐가 크게 안 나왔고요. 응, 그래서 그리고 애초에 그때. 세부 조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다만 여기까지만. 그렇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대단해. 대단히 인내와 응.